자, 지금 엽기 사건입니다.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살해해서 구속됐는데,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오전 센터 대표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직원이 의식이 없다면서 신고를 했는데 직원은 발견 당시에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또 엉덩이 쪽에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경찰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그냥 폭행으로 인해서 고의 없이 사망했는 줄 알았는데 방금 백 기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부검을 해보니까 신체 내부 장기에 손상이 있었고 그 장기의 손상이 외부에서 신체 내로 들어갔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팀장님 70cm 길이로 이거 좀 말로 참 설명드리기도 좀 그런 사건인데 70cm 길이의 막대기로 사람을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같이 그 스포츠센터 대표인데요. 어떻든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신규를 사용했는데 70cm 상당히 길거든요.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막재로 장기를 손상시켰다고 한다면 상당히 깊이 찌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비가 찌른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랬는지 실제 무슨 원한이 있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지 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피해자가 일반인으로 폭행당한 게 아니고 흉기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했다니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억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유족들은. 네. 자, 변호사님, 이게 말이죠. 처음에는 폭행치사에서 알고 봤더니 그냥 뭘로 때려서 이렇게 사망한 건 줄 알았더니 부검을 해봤더니 그 70cm 길이 막대기를 몸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폭행을 좀 중하게 한다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망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폭행으로 인해서 일단 고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로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국과수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0cm 가량의 막대를 가지고 몸으로 관통시켜서 일단 심장이나 장기를 훼손시켰다면 이건 명백히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한 거고 형량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폭행치사 같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실상 엽기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신상공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이 사람 음주운전을 하려는 직원을 내가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경찰에서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 유족들은 이 대표, 이 피의자의 이런 진술이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족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 동생이 이렇게 간 게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언급해서 저는 너무 화제가 나는 게 마지막 가족 카톡방에서 얘기를 나눴던 게 대리기사가 20분 동안 안 잡힌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대리기사 번호를 알려줬고.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왔다가 그냥 갔다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약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긴 막대기를 몸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왔다가 그냥 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바로 경찰입니다. 일단 신고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건데요. 오전 2시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센터 대표는 첫 신고 당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한 남성에게 맞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보니까 현장에 누나는 없었고 대표와 직원 이렇게 둘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신고가 돼서 왔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그냥 간 뒤에 이런 정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이러한 범죄 현장을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경찰은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런 이야기도 한편 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약에 수사가 있었다면 조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 스포츠 센터잖아요.
거기에 남성이 누나가 맞는다고 신고했는데 거기서 횡설수설 이상한 말을 하는 동시에 한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다면 그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맥박을 체크하고 주위에 혈흔이 없더라도 신체 상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 좀 불안해졌다면 적어도 이렇게 앰뷸런스 정도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서 사실 그 현장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러한 범죄를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숨진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은 단순히 이게 취해서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알고 그저 뭐 이렇게 점퍼 같은 걸로 하의를 덮어주고만 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갔는데 한 남성이 하의가 벗겨져 있는 채로 누워 있었고 사실 상태를 조금만 보기 위해서 면밀하게 신체 부위만 확인했어도 멍 같은 것들이 다수 있었던 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얘기를 믿기만 하고 술에 취해서 잠든 것 같다는 취지로 패딩만 덮어주고 왔다면 어찌 보면 지금 뭐 저희가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경찰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맥박 정도는 짚고 살아있는 건 확인하고 나왔다고 지금 일단 보도상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사망한 상태였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그 현장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서 뭐 하의를 벗고 쓰러져 있는 남성이 있었다면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자, 이 팀장님, 이 최관호 서울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살인 범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 같지만 국민 관점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이 상황 자체가 끔찍하고 그래서 저희 구체적으로 이 상황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 그런데 뭐가 됐든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일단 뭐 보도를 보니까 주변에 혈흔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상처가 뭐 장기 안쪽에서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을 하는데 먼저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한 남성은 신고를 한 사람이고 한 남성이 누워 있었는데 아마 그 하의는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갔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상체 반응을 보니까 살아있는 걸 알고 그 당시에 잔발 놓고 갔어요. 그런데 출동한 사람이 형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뒤집어 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엉덩이 쪽에는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이 부분이 미진한 거고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 없겠지만 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인지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갔다고 한다면 그 실수인 거죠. 만약에 사망했으면 바로 검시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사망한 거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여기서 문제는 출동했던 경찰관이 지구대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전문 수사를 받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협할 수는 있다. 예. 이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정말 무슨 뭐 엽기적인 살인마다라고도 하기를 좀 애매한 것이 그 뭐 다음 날 정신 차리고 나서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또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좀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김에 그냥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기에는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아침에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단순히 술 마셨다가 이런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전부터 뭔가 켜켜이 쌓여 있는 뭔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혹은 금전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사 과정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술 깬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극도로 잔인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할지 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뭐, 더 말씀드리면 저 혈흔 검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게 약물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음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앞으로 저희가 몇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